반갑습니다. 박용도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테마 강의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번에는 테마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학원의 이야기도 있고 그게 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는데 일단 테마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출제 경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출제는 이전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듯 보여요. 이번에도 그 이제 수성법 좀 어렵게 나왔죠, 그죠? 그 조정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법 과목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일단은 어렵게 나왔고 해서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서 이번에 어렵게 나왔냐? 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영역을 벗어나서 나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왜 어렵게 느끼냐면 기존에 나왔던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하는 이런 출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을 그렇게 하면 쉽게 느껴요. 아무리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출제가 됐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출제를 하면 수험생들은 무조건 다 풀어요. 쉽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 출제가 된 내용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출제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 뭐 해가 바뀐다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끼냐? 제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기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 이 수험생들은 쉽게 느낀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기출된 내용을 출제하기는 하나 약간 다르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어렵게 느낀 이유가 아시겠어요?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기출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출 지문을 그대로 옮겨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바꾼다는 겁니다. 기존에 출제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요, 혼자서 계속 기출 문제집만 계속적으로 그 지문을 반복해서 눈에 바르는 형태는 고득점을 높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 형태, 출제가 된 내용들, 출제가 된 형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 중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 이 내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출제를 했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결론이 달라지겠다는 것.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수험생이 해낼 수 있냐? 혼자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결되어야만 여러분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합격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험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지금 출제 경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 기출된 내용,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을 보건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뭐 이게 기본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는데 기출된 지문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 지문만 반복해서 익히는 형태는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번에 조정이 똑같이 뭐 어떤 법 과목은 90인데 똑같이 90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8개월밖에 안 된 제자가 성적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90점인데 똑같은 90점인데 어떤 법 과목은 조정이 64점인가요? 근데 형소법은 똑같은 90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68점인가?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90인데 어려웠던 거죠. 어려웠던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이해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자, 그럼 출제 경향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 대응하는,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 그 방법 뭐냐? 테마 강의입니다. 뭐 답은 간단해요. 왜 그러냐고요? 보세요. 자, 우리가 1단계를 할 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어떤 이해냐면 기존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 출제됐던 형태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 이전에는 이 내용이 나왔으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꾼다고 했죠. 이제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이전의 출제에 따라서 제가 정리만 하고 판례만 1단계에서 판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판례를 보충하는 이런 강의를 했다면 지금은 방향을 달리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여기서 있던 이 이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출제됐던 그 패턴만 거의 대부분 익혔다면 여기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 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변모했을 때 그 내용까지 우리가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1단계 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 여부를 물어보는 변형된 형태의 내용까지도 여기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이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1단계에서 충분히 판례를 다 점검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판례를 여기서 보충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일정 정도는 판례 강의인 거죠. 그러니까 판례를 보충할 겁니다. 이번 우리 1차 시험도 판례가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판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득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테마 강의 지금 2단계인데요. 그 테마 강의는 1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했다면 지금 출제는 그 이해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변형된 형태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과정이고 1단계 했던 것을 무조건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했던 판례 양을 보충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3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그 3단계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이 내용을 숙달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3단계에서 숙달은 당연히 객관식 형태로 숙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진도별 R자를 진행하는 거죠. 진도별 모의고사요. 이 진도별은 A급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A급 영역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푸는 거고요. B급은 조금 적게, C급은 한두 문제 푸는 거예요. 그죠? 실제 시험이 20문제로 나오니까요. 전범위 20문제를 가지고서 실제 시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숙달하는 과정을 밟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합격을 하실 건데요. 이 숙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약에 건너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3단계로 가면 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자, 가능하겠습니까? 이 숙달한 과정은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오면 불가능하겠죠. 왜요? 여기서는 못 다룬 판례가 있는데 여기는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풀어낼 수 있겠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이해 여부를 물어보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지문을 여기서 우리가 한다 했는데 이거 건너뛰고 변형된 형태의 지문이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정리를 한다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렇죠? 이게 어려우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 숙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잘 할게요. 오늘은 너무 급해가지고요. 이렇게 칠판에 적었는데요. 다음번에는 PPT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2단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릴게요. 지금 그 1단계에서 2단계를 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또는 1단계가 아직 탄탄하지 않아서 2단계는 차라리 1단계를 한 번 더 우리 기본 이론 강의 이걸 탄탄하게 하고 이거는 좀 힘에 버거우니까 이거는 좀 건너뛰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결국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번 시험을 적어도 목표를 한번 해서 보려고 한다면 힘이 들어도 이걸 따라오셔야 돼요. 힘이 들어도 1단계 기본 이론을 하면서 우리 이 2단계는 저녁에 진행되니까요.
1단계 기본 이론을 듣고 저녁에 이것을 하면서 엄청 힘이 들어도 일단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따라오셔야 그 다음에는 오전 오후가 다 비는 거예요. 저녁에 문제를 풀 건데 이 과정에 조금 오전 오후가 비어 있으니까 무리하게 했던 것을 오전 오후에 좀 보시면서 저녁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건너뛰어 버리면 막상 이쪽으로 왔을 때는 방향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2단계를 설명하는데 왜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 무렵에 여러분 3단계를 따라오시면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가 어떤 강의인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최근에 출제 경향에 입각해서 여러분 혼자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테마 강의에 대한 안내를 마칠게요. 고민되신다고요? 그냥 오세요, 여러분들.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닥치고 하시면 돼요. 학원에 좋은 커리큘럼이 있고 또 학원에 저는 빼고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무엇을 고민합니까? 그냥 하란 대로 그렇게 과정을 밟으시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조금씩 보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